여러분, 잘 나가는 부자들 대부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풍수지리를 철저히 따랐다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자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업이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침대 위치만 옮겼는데 만성두통이 사라진 분도 계시죠? 니신이라고요? 현대 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명당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기가 모이고 흐르는 최적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풍수지리는 바람풍, 물, 숫자를 씁니다. 바람과 물의 흐름을 읽는 학문이 자연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고 어디에 머무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경험과 관찰의 집대성이에요.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지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더니 특정 위치에서 수면의 질이 30% 이상 달라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한 명당과 놀랍도록 일치하더라고요. 미국 나사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주인들의 건강을 위해 지구 자기장과 인체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특정 방향으로 누웠을 때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정상화됐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명당 자리는 어디일까요? 먼저 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의 명당은 대각선 모서리입니다. 현관에서 가장 먼 대각선 방향이죠. 이 자리를 재물 코너라고 부릅니다. 기가 들어와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거든요. 이 자리에 뭘 놓아야 할까요? 관엽식물이 좋습니다. 돈나무, 행운모, 파키라 같은 것들이죠.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쓰레기통이나 빨래바구니입니다. 재물운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소파 위치도 중요합니다. 등을 벽에 대고 현관이 보이는 방향으로 앉으세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등 뒤가 창문이면 기가 빠져나가요.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뒤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음은 침실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하루의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수면 중에 몸이 회복되고 재생되죠. 이 시간에 나쁜 기운에 노출되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대 머리 방향이 핵심이에요. 북쪽이나 동쪽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지구 자기장과 일치하는 방향이거든요. 남쪽은 피하세요.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위치가 있어요. 침대가 문과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관 위치라고 부르죠. 기가 직접 부딪혀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거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침대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울은 치우세요. 기가 분산되고 악몽을 꾸기 쉬워집니다. 꼭 필요하면 천으로 덮어두시면 됩니다. 화장대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잘 때는 가려두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침대에서 보이지 않는 각도로 배치하세요. 침실의 전자제품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충전기 이런 것들이 전자파를 내뿜거든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재와 공부방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자녀 성적이 안 오른다고요? 책상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창문을 등지고 앉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문을 등지고 앉는 것도 마찬가지. 가장 좋은 위치는 벽을 등지고 문이 보이는 방향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집중력을 높여주거든요. 이건 직장인 책상 배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책상 앞에 벽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압박감을 느낍니다. 창의력이 막히고 스트레스가 쌓이죠. 가능하면 시야가 트인 방향으로 앉으세요. 조명도 중요합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쪽에서, 오른손잡이는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글씨 쓸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거든요. 눈의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이제 사무실과 직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사에서 자리 배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이 원칙을 따르세요. 출입문이 보이는 자리가 좋습니다. 등을 문 쪽으로 향하면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보여야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상사 자리 바로 앞은 피하세요. 기가 직접 부딪히는 위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쉽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대각선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복도 끝자리도 좋지 않습니다. 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안정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중간쯤이 균형 잡힌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화장실 옆자리는 어떨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음기가 강한 곳이라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식물을 두어서 기운을 정화하세요. 책상 위 정리도 풍수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왼쪽을 청룡, 오른쪽을 백호라고 해요. 왼쪽을 약간 높게 유지하면 좋습니다. 서류함이나 책을 왼쪽에 쌓아두세요. 오른쪽은 비교적 낮고 정돈되게 유지하고요. 컴퓨터 모니터 뒤로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막힌 느낌보다 트인 느낌이 창의력을 높여주거든요. 작은 화분이나 사진으로 시선이 갈 곳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피해야 할 자리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들보 아래입니다. 천장에 튀어나온 보가 있는 곳은 피하세요. 압박감을 주고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어쩔 수 없다면 조명이나 장식으로 시선을 분산시키세요. 둘째, 뾰족한 모서리를 향한 자리입니다. 기둥이나 가구의 모서리가 자신을 향하면 살기라고 합니다. 공격받는 느낌이 무의식에 쌓이거든요. 식물로 가리거나 각도를 바꾸세요. 셋째, 계단 아래입니다. 비가 불안정하게 흐르는 곳이에요. 침대나 책상을 두면 안 됩니다. 수납 공간으로만 활용하세요. 넷째, 화장실과 붙은 벽입니다. 침대, 머리가 화장실 벽에 붙어 있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습기와 음기가 스며들기 때문이. 다섯째,
창문이 마주보는 위치입니다. 바람이 직접 통과하는 곳은 기가 머물지 않아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단히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집안 에너지 점검부터 현관에 들어섰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답답하다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신발장을 깔끔히 하고 밝은 조명을 켜두세요. 물건 배치를 점검하세요. 깨진 거울, 시든 식물, 고장난 시계 이런 것들은 즉시 치우세요.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기가 순환해야 기도 순환하거든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두세요. 색상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쪽에는 초록색, 남쪽에는 빨간색, 서쪽에는 흰색, 북쪽에는 검은색이나 파란색이 좋습니다. 방위에 맞는 색상의 소품을 배치해보세요. 수맥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수맥 위에서 자면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전문가 진단을 받거나 수맥 차단 제품을 활용하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10년간 운영하던 사업이 계속 어려웠어요. 풍수 전문가 조언을 받고 사무실 책상 위치만 바꿨습니다. 출입문을 등지고 있던 걸 마주보는 방향으로요. 6개월 만에 매출이 40% 올랐다고 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본인은 확신한다고 해요. 이전에는 항상 불안했는데 자리를 바꾸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여사님입니다. 5년간 만성두통에 시달렸어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못 찾았죠. 침대머리가 남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북쪽으로 바꿨습니다. 2달 만에 두통이 사라졌다고 해요. 수면의 질도 확 좋아졌고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된 거 아닐까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인체는 약한 자기장을 띠고 있어요. 지구자기장과 조화를 이루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불면, 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죠. 건축학에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합니다. 채광, 통풍, 동선 설계에 풍수 원리가 녹아있어요. 현대 건축가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지혜인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실 명당은 대각선 모서리, 침대는 북쪽이나 동쪽으로, 책상은 등을 벽에 대고 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피해야 할 곳은 대들보 아래, 뾰족한 모서리 앞, 계단 아래, 화장실 붙은 벽, 창문이 마주보는 위치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가장 시급한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침대 방향부터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명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부를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간이 명당이 되길 응원합니다.